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파산 전문 변호사의 유튜브 영상인데요. 여기서 다루는 편파 변제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파산하기 직전에 특정 지인한테만 빚을 갚는 걸 말하죠. 이게 왜 문제인지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죠. 파산 절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공평하게, 네. 근데 이제 파산 신청 코앞에 두고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한테만 돈을 싹 갚아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못 받잖아요. 아, 그렇죠. 불공평하네요. 네,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걸 편파 변제라고 보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파산 관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법원에서 정한 전문가인데 아, 네네. 이 사람이 그 거래를 무효로 하고 그 돈을 다시 가져올 권한, 이걸 어려운 말로 부인권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영상에서도 그 변호사됨이 팔은 간으로 굽는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힘들면 가족부터 챙기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좀 법이랑 감정이 부딪히는 부분이네요.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야 이해가 가죠. 근데 법은 일단 채권자 전체의 어떤 형평성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정말 샅샅이 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나 보험 해약금 같은 목돈이 생겼을 때 네. 이게 특정 지인 계좌로 바로 가지 않았는지 그런 걸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봐요. 와, 그렇게까지 다 본다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파산 전에 누구한테든 빚 갚으면 그냥 다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영상에서는 상당성이라는 걸 얘기하던데 이게 좀 예외적인 경우인가 봐요.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모든 편파 변제가 다 부인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변제 행위에 상당성이 있느냐, 이걸 따져보거든요. 상당성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이건 좀 갚을만 했다 하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허. 예를 들어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돈 받은 사람이 갑자기 막 수술비나 치료비가 급했다거나 네네. 아니면 자녀 등록금처럼 정말 꼭 필요한 데 썼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부인되지 않을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돈을 갚은 이유나 그 돈의 쓰임새가 좀 타당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짧게 빌렸던 긴급 생활비나 그런 걸 갚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돈을 갚은 그 상대방, 그 사람의 상황도 좀 중요할까요? 만약에 돈 받은 사람이 이미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태, 영상에서 말한 무자력 상태라면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어차피 돈이 없을 텐데 굳이 소송해서 다시 받아올 실익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무자력의 문제인데요. 돈을 받은 사람이 이미 파산 상태거나 정말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관제인 입장에서도 소송 비용만 쓰고 실제 돌려받을 돈은 없는 거잖아요.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말 돈이 없다는 걸 입증하면 관제인이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부인권 행사를 그냥 포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파산 신청을 이제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과거에 특정인에게 돈 갚은 내역이 있다면 이걸 막 숨기려고만 할 게 아니라 네. 왜 그때 갚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걸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왜 하필 그 사람에게 그때 변제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걸 좀 구체적인 자료랑 같이 잘 소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명, 네. 영상에서도 변호사님이 강조하셨듯이 투명하게 상황을 알리고 좀 이해를 구하는 태도가 결과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관제인도 사정을 들어봐야 판단할 여지가 생기니까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파산 전에 특정 채권자,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빚을 갚는 편파 변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파산 관제인이 이걸 취소시키고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이게 기본이고요. 네. 하지만 그 변제 행위의 상당성, 즉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거나 아니면 돈을 받은 상대방이 무자력 상태, 즉 빈털털이라면 예외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 아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명, 왜 그랬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덕분에 편파 변제라는 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고 또 실제로는 어떤 점들을 고려하는지 좀 균형 있게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네요. 이 모든 법적 절차는 결국 채무자, 채권자, 그리고 관제인 사이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그 편파 변제의 대상이 되었던 가족이나 친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어쩌면 도움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개인적인 관계는 또 어떻게 변할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